오늘 강의는 한의학적으로 암의 발생 원인이 어떻게 되는가. 이 암자가 이렇게 돼 있었죠. 이 암은 이 한자 우선 한번 잘 보세요. 입구가 세 개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매산자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입구 내 입구가 산처럼 많다. 그래서 이제 병질부가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입구라는 것은 뭐냐면 예전에 저희가 관형철색, 그 관상학석에서 입을 말할 때는 출, 입, 들어가고 나오고, 말은 나오고 음식은 먹고 하는 두 가지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입구가 산처럼 많다는 이야기는 들어가고 나옴이 많다. 이런 뜻으로 그 한자를 우선 해석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출입이 많다는 것은 변화무쌍하다. 즉, 암은 우리가 전이가 잘 된다고 하죠. 어느 부위가 발생이 되면 다른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암은 전이율이 굉장히 높아요. 즉, 현대학으로는 다핵성 세포, 핵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서 분열을 한다.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암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 암을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질병이 발생되느냐. 이것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었던 전 강의에서 이 그릇이 있잖아요. 그릇. 이 그릇이라고 하세요. 이 그릇이 이렇게 있는데, 뭐 컵이라고 해도 괜찮죠? 컵. 이거를 몸체자, 체다. 이것은 변화가 잘 없어요. 그죠? 공장에서 만들어지면 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체는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안에 뭘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을 담든지 여러 가지 물질을, 뭐 맥주를 담든지 우유를 담든지 이 안에 담는 거를 용이라고 합니다. 용. 이 용은 변화될 수 있어요. 밖으로 내보낼 수도 있고, 또 이 체가 무너지면 셀 수도 있고, 금이 가면 셀 수도 있고, 용은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이 몸체의 몸에는 용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그 생명의 비밀, 사망의 비밀에서 정, 신, 정과 신은 부모에서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정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백은 체와 같아요. 백. 그릇과 같다는 말입니다. 이 백은 땅에서 온다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정신 백이에요. 그러면 정신 백을 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혼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용에는 혼, 백이해서 네 가지의 구성 요체가 모든 인간은 정신, 혼, 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용입니다. 그래서 정신 백을 어느 정도 통제한다고 하죠. 그것은 혼. 이 혼은 하늘에서 온다고 했죠.
이게 영체라고 합니다. 영체. 이 영체가 정신과 백을 어떤 의미에서는 주관한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나 기후, 거기에 따른 환경, 더 나아가서는 신앙, 종교를 말이죠. 이거에 의해서 이 영체가 변화돼서 정신과 백을 주관하게 되는 것이 우리 몸의 구조로 돼 있다. 그래서 우선 예전에 그 우리 몸의 요체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암의 발생 원인을 설명하기 전에 이거를 설명을 해 드렸어요. 자, 그러면 암이 걸렸다. 그러면 현대학적으로 간암의 원인은 많아요. 의술이 발달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영상진단이 발달이 되고 해도 그 많은 의료기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암 환자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 간암의 한의학적인 원인은 예전에 제가 괴상으로 양은 하나고 음은 두 개인데 장부에는 짝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간은 음장이라고 해서 음이라고 하고 간의 짝은 양부라고 해서 담이라고 했어요. 쓸개예요. 그래서 간과 담은 오장육부에서 짝이다. 그래서 이것은 음이고 양입니다. 그런데 이 담이라는 것은 제가 양이라고 했잖아요. 양. 이건 음이라고 했어요. 이 육부에 있는 족소양 담경이라는 소양 상화라는 에너지에 흐르는 경락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담은요. 그런데 이 상화라는 에너지에는 우리가 폭발적인 화, 보이지 않죠. 우리가 막 화를 팍 낸다든지, 그럴 때는 상화직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화내는 거를. 그리고 이 상화라는 의미는 아까 제가 우리 몸에 있던 화, 신경질적인 화, 이런 화를 의미도 하지만 뭔가가 우리 기능적으로 발산의 효과를 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분노가 일어나죠. 분노. 화가 난. 이 분노가 반복적이거나 극단적인 거. 극단을 이렇게 쓰죠. 극단적. 끝까지 가는 거죠. 분노가. 그러면 아까 제가 쓸개는 족성 담경은 양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간의 경락의 에너지는 풍목이다. 마치 빨아들이는, 들어가는, 어디에 쑥 들어가는, 우리 몸에 뭔가 빨려 들어가는 그런 성질이 풍목질이라고 그래요. 근데 분노가 계속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있으면 타겟, 쉽게 말하면 간을 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가 극단적으로 가면 간의 조직 변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간암은 우리가 에너지적으로 분노에 해당된다. 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많이 먹고 또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래서 간암이 걸린다. 현대학적으로 또 뭐 지방간이 있어서 간경화에 있어서 간의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한의학적으로는 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극단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이 될 때는 간 조직의 변성이 생겨서 간암이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혈액암이라는 것, 그 백혈구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혈액암, 네? 혹시 심암이라는 건 못 들어보셨죠? 근데 심장과 관련된, 심은 제가 짝이 뭐라고 했죠? 이 심은 오장인데 예전에 짝은 소장이다. 심은 음이고 소장은 양이다. 이것도 제가 오장육부의 짝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심과 소장은 혈액질환, 혈액암 또는 소장의 어떤 부분의 암, 이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어떤 에너지가 있냐면요, 심은 군화다. 아까 상화하고 군화는 틀려요. 상화는 만지면 뜨거운 걸 잘 못 그런 화가 아니고, 군화는 따뜻하면 느끼는 걸 군화라고 그래요. 그렇게 우선은 구별을 하세요. 이 군화는 쾌락입니다. 쾌락, 즐거움. 그래서 이 심은 기쁨과 같아요. 기쁨 또는 쾌락이다. 그래서 혈액암이나 백혈구 또 심혈관계에 혈액질환에 걸리는 것은 기쁨, 쾌락이 극단적으로 갔을 때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것은 소장, 태양 한수라는 차가운 에너지가 소장 양에 있어요. 그래서 응축시킬 수 있는 것이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은 기쁨에 관련되어 있고 쾌락과 관련되어 있고, 이것이 극단적이면 여기에 조직의 변성이 생긴다. 그 다음에 B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 짝은 이제 여기에 대해 받쳐서 설명해 드릴게요. B는 오장이고 위는 부죠. 육부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비위는 생각이에요. 생각. 사와 관련되어 있어요. 위암이 걸렸다. 그러면 생각이 많은 사람, 즉 생각이 많은 사람 누가 있을까요? 우선 계산하면 회계사, 건축가, 그 다음에 뭐 설계사. 이분들은 자나 깨나 계속 머리를 생각을 해야 돼요. 건축가는 마음속으로 부셨다가 다시 디자인하고 다시 세우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위암에 많이 걸리는 이유는 다자녀가 많았어요, 예전에. 그래서 가지 많은 나무는 바람 잘 날이 없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자식 때문에 걱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은 위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그래서 사려가다, 생각이 너무 많은, 계속 한 가지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우리가 보통 위암에 걸린다고 하면 짜갑고 맵고 여러 가지 음식의 어떤 문제점을 많이 현대학적으로 주의사항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걸 잘 가려 드셔도
위암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경락의 에너지가 생각이 많고 계속적인 한 생각에 집중되면 위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그게 에너지 차원입니다. 그래서 위는 양명조금이라고 해서 뭐를 바짝바짝 말리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비판에 관련된 또 어떤 세심함도 관련이 돼 있는데, 하여튼 비판적인 거나 뭔가를 꼼꼼히 잘 챙기는 이런 에너지가를 양명조금이라고 해요. 그럴 때는 위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거죠. 그 다음에 폐는 5장 중에 하나죠. 폐의 짝은 뭐예요?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대장입니다. 그렇죠? 그럼 폐암은 우울해요. 근심이 많은 거예요. 거기는 밀접하게 슬픔과 밀접합니다. 슬픔이 극단적으로 갔을 때 폐에 조직 변성이 생길 확률이 높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폐암이나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흡연을 많이 해서 또 간접흡연,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현대학의 다른 어떤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데, 한의학적인 에너지는 슬픔이에요. 자식을 잃어서 슬픔, 자기가 가장 사랑스러운 어떤 그 처자를 잃었을 때의 슬픔, 부모를 잃었을 때의 슬픔, 이 슬픔이 극단적일 때 끝까지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그래서 슬픔을 갖고 있는 사람은 폐에 문제가 꼭 생겨요. 대장에 문제가 생기든지. 그래서 예전에 예를 들면 어느 연예인이 교통사고로 자식을 잃어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들을. 그 아들을 잃으면서 물론 흡연한 사람은 흡연도 더 많이 했겠죠. 그래서 흡연 때문에 자기가 폐암에 걸렸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흡연을 하지 않아도 폐암에 걸립니다. 그것은 슬픔이라는 에너지예요. 이것도 수양명 대장금이라는 양경에 조금의 에너지, 뭔가를 바짝바짝 말리는 에너지가 양경에 있기 때문에 폐에 표적장기가 돼서 폐암에 걸립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간관계에서 슬픔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 슬픔이 과다하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거를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콩팥, 신은 육부에는 방광이 짝이죠. 방광. 그러면 콩팥의 암이나 비뇨 생식에 관련된 암, 즉 전립선, 또 유방암, 자궁암, 또 뭐가 있어요? 갑상선도 여기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분비라 갑상선암, 방광도 있죠. 다 비뇨생식기, 방광암, 아까 콩팥의 암, 이런 것들은 한의학적으로 공포, 두려움에 관련돼 있어요. 공포. 이 두려웠다는 것은 뭔가가 어때요? 차가운, 샥 소스라치게 뭔가 수축할 수 있는 어떤, 우리가 밤에 혼자 으스식하고 샥 춥잖아요. 그런 공포감, 두려움. 자, 그러면 두려움에는 에너지가 꼭 어떤 뭐
남이 나한테 윽박지르거나 어떤 무서움을 준다는 공포도 있겠지만 스스로 만드는 공포가 있어요. 세심, 결백증, 그렇죠. 결백증.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꼼꼼함도 해당이 되고. 인간관계에서 털지 못하는 경우. 계속적으로 그 한 사람을 만나면 그 한 사람의 분석적인 거. 거기를 다 모든 거를 다 퍼펙트, 지금 완벽하게 하려는 성정을 가진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이 관련된 암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방광은 역시 족태양 방광, 태양 한수라고 해서 차가운 에너지가 양경에 있기 때문에 공포로 인해서 관련된 오장이나 기관에 암이 걸릴 확률이 높다. 그래서 우리는 경락의 에너지를 통해서 장기의 실질 세포에 암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은 분노와 쾌락, 생각, 슬픔과 근심, 공포와 관련된 에너지가 우리 몸에는 주관하는 경락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극단적일 때 몸에 변화를 준다는 거죠. 그러면 암은 아까 제가 처음에 그 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쵸? 전이의 짝도 사실은 간암에 걸리면 짝은 담이거든요, 이게요. 아까 담이라고 했죠. 관련된 장기가 양장에서 음장으로, 음장에서 양장으로 이렇게 빠르게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비하고 이 다음 췌장하고 위암 밀접하거든요. 폐하고 대장, 대장하고 폐 관련성이 있고 콩팥하고 방광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대장암이 걸렸다. 그러면 다음에는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폐암에 걸린 사람이 나중에 대장암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런 어떤 내분비계통이나 비뇨생식기암에 걸린 사람이 나중에 콩팥에 전이가 되는 확률이 높고, 그래서 이제 콩팥에 전이가 되면 이제 척수, 허리 이런 부분에도 척수에 암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암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설명을 했을 때 암을 치료하고 예방을 하는데 요즘 암이라는 이 광고성 약이 많아요. 한약도 많고 민간약도 많고. 근데 제가 지금 오늘 말씀을 건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 암은 아까 제가 설명했던 우리 에너지의 극단적인, 자기가 몸으로 이게 제어할 수 없는 분노의 극단이나 슬픔의 극단이나 공포의 극단이나 이런 극단적인 변화를 해서 이 조직이 변성해서 암이 발생이 되는데, 환자는 이 질병이 발생이 되면 이게 이제 불치병이라고 해서 상당히 이제 어려운 질환으로 현대학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환자는 나으려는, 이거를 치료하고 싶은 어떤 생명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약을 이렇게 효과 있는 약을 찾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와송이라는 기아에서 나는
와송이라는 거를 이제 광고를 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요. 이 와송은 뭐 암에 좋다. 재배까지 하기도 하고, 이거를 또그 대중매체에서 광고를 해서 팔기도 하고, 인터넷상으로도 팔기도 하고, 또 와송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약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한 예증의 와송을 예를 든 이유는 이 와송이라는 것은 차가운 약일까요? 더운 약일까요? 뜨거운 약일까요? 제가 질문상. 즉, 냉성이냐, 열성이냐. 우리가 기와라는 거를 아시죠? 우리 보면, 기와에 가면 그 맨발 신고 한여름에 기와장에 맨발 신으면 발바닥이 다 화상을 입을 정도 뜨거워요. 그런데 거기에 나는 식물체가 있어요. 그걸 와송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 뜨거운 곳에서 막 뜨거운 열이 발생되는 기와 위에서 식물체가 자란다? 그러면 차가운 약일까요? 뜨거운 약일까요? 이 뜨거운 열을 견딜 정도로 식물체가 자란다는 것은 차가운 약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와송은 사실은 약성이 차가운 거죠. 그런데 어떤 암 환자한테 와송이 암에 좋다. 그렇게 광고를 막 해요. 그런데 우리 몸 자체에서 열이 발생되는 암인 경우에는 와송은 차가운 약을 썼기 때문에 좋은 약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는. 응? 그런데 몸이 암 환자가 굉장히 신냉 환자예요. 굉장히 몸이 차갑고 체온도 떨어져 있고 으실으실 추운 암 환자가 있을 때 와송을 복용하면 차가운 물에 차가운 거를 끼워 얹었기 때문에 독약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성에 대한 민간이든 무슨 약이든 판별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어떤 암인데, 아까 제가 그 오장에 관련된 연속성에 대한 우리 몸의 에너지 변화로 해서 암이 발생되는 거를 파악을 하고 그 약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좋다고 해서 드시면 문제를 일으켜요. 왜 그러냐면 극단적으로 된 질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건강한 사람의 경우는 좀 차갑고 뜨거운 약 약간 섞어 먹어도 관계는 없는데, 호전적이냐 이 사람한테 독약을 주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요즘에 뭐 면역 기능이 좋아진다고 해서 뭐 녹용, 뭐 침향 뭐 이렇게 광고하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녹용과 침향은 상반적인 거거든요. 녹용은 보양지고 침향은 사실은 하기시키는 보약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밑으로 깔아치는 진정 효과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사람만 해당되는 사항이 있어요. 양이 허한 사람은 녹용을 양을 보양을 해야 할 거고, 상충되는 사람은 하기 이제 침향에 관련된 거를 써야 될 것이고, 이것이 구분돼서 써야 되는데, 그런데 왜 이 부작용이 없냐? 그 사람이 먹은 사람이 건강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한 극단적으로 질병이 발생된 사람한테는 독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성 약은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광고를 한 사람도 물론 그거를 광고해서 어떤 돈을 벌거나 부를 창출하지만 사실은 좀 조심성이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의사가 이것은 드셔도 됩니다라고 할 때까지는 문득문득 사드시면 안 된다는 거.
똑같아요. 무슨 뭐 그 홍삼도 마찬가지고 엄청난 그 광고가가 좋죠. 예, 그래서 이 극단적인 질환에는 이것도 선별해서 써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물론 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건 선별적으로 써라는 거예요. 이거를 연구해서 이 제품화 시킨 사람도 대단한 노력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선별적 약을 써야 된다. 그래서 항상 약이라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자, 정리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 인간관계라는 건 다시요. 인간관계. 인간관계라는 것은 사람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인생사일 수도 있어요. 출생할 때는 정말 이 세상이 무언지도 모르고 태어났다가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실망도 하고 사람도 잃기도 하고 사람을 얻기도 하고 해서 나중에는 이제 사망하게 되는. 그래서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기 전하고 결혼 후의 상황하고 이런 상황이 매번 바뀌어요. 예를 들면 한 부인 이야기를 할게요. 시집을 가서 한 부인이 남편을 만나고 남편을 만났더니 시어머니 계시고 시아버지가 계시죠. 그죠? 부인을 중심으로 했을 때. 근데 부인은 유방암에 걸렸어요. 남편은 간암. 시어머니는 뭐랄까요? 뭐 자궁암. 뭐 이렇게 그렇다고 봅시다. 시아버지는 위암이에요. 이렇게 걸렸어요. 한 가족이. 진짜 사실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유전일까요? 암이 유전이 된다고 많이 하잖아요. 가족력. 네? 확률이 높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한 가정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문제라는 거죠. 부인은 유방암에 걸린 것은 시어머니에 대한 어떤 공포감, 그것이 극단으로 갔을 경우에 생기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어렵거나, 또 시아버지가 어렵거나, 그러면 공포에 관련된, 생식기에 관련된, 내분비에 관련된 암이 없다는 거죠. 남편은 분노와 관련된 간암에 걸려 있고, 시아버지는 사료가다, 근심고 뭐 여러 가지 그냥 생각이 너무 많아서 위암에 걸리고, 시어머니도 공포감. 이런 가족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변화. 그게 인간관계 속에서 에너지의 변화가 극단으로 갔을 때, 항상 극단이라는 말을, 암은 극단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극단적이고 지속이라고 하죠. 뭐 지속. 반복. 이것이 지속이 됐을 때는 우리 내부 장기에, 세포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 한의학적으로 암입니다. 그래서 암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너지의 변화. 공포가 있으면, 즉 공포는 태양한수라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이거를 소음 군화 에너지로 바꿔줘야 돼요. 차가운 거를 따뜻하게. 그래서 평형을 조절해 줄 수 있게끔 하는 약을 선별해 쓴다거나 또 그 방향에 침을 놓는다거나 에너지의 변화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건 한방의 치료법이에요. 약도 마찬가지고 침 놓는 방법도
그 방향으로 치료를 해야 이 환자를 극단적인 상황에서 탈출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한의학적인 암 치료법입니다. 어디 암에 뭐가 좋다. 이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간암이든 폐암이든 위암이든 비뇨생식기암이든 처방이 다 틀려. 예를 들어서 그 공포로 인한 암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처방이 10명이면 처방이 다 틀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현상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좋더라는 것은 사실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다른 질환 같은 경우는 루틴 약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거를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암은 이렇게 한의학적으로 평형을 유지를 해주는. 그래서 사람이 인과관계에서 살다 보면 번뇌하죠, 번뇌. 우리가 번자를 이렇게 쓰나요? 뇌자는 또 이렇게 쓰죠. 번뇌의 연속입니다. 항상 즐거울 것 같지만 또 즐겁지도 않고, 항상 슬플 것 같지만 또 다시 기쁨이 오고, 번뇌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받고 또 어떤 신앙을 갖고 또 누구에게 어떤 충언을 듣고, 그래서 번뇌를 탈출을 해야 되는데, 그 번뇌 탈출은 바로 뭐예요? 중용이다. 중용. 그래서 중용은 뭐하고 우리가 이 과자죠? 그 다음 뭐예요? 과유불급이라는 게 있어요. 과유불급. 이 과유불급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지나치지 않는 게 좋은 거죠. 중용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번뇌에 관련된 인간사가 중용을 지키면 사실은 에너지 차원에서 암에서 탈출하고 이미 예방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나 암은 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족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생활 패턴이나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력의 구조, 그것은 환경과 굉장히 밀접해요. 지금 처해 있는 환경, 그리고 어떤 자기가 관련된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게 발생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사실 중요하죠. 암을 치료하는데 이미 발병이 극단적으로 됐기 때문에. 근데 참 힘들어요. 그러면 누구나 걸릴 수 있다고 했죠. 누구나. 그러면 제가 오늘 설명했던 에너지적인 차원이 극단으로 갈 것 같으면 본인이 더 잘 알아요. 그거를 빠르게 다른 에너지로 변화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것이 암 치료보다도 예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극단적인 안 좋은 암에 안 걸리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취미 활동도 하고 사람 관계에서도 어느 정도는 극단이 가면 또 벗어나고, 이렇게 해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이 극단적인 안 좋은 암이 걸리지 않는다. 이게 제 지론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을 설명해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제 암뿐만 아니라 또 한의학적 연계성이 있는 질환도 설명해 드릴 텐데, 이게 좀 그 태양한수라는 거라든지 소음군화라는 이런 그 단어는 처음 들으실 거예요. 물론 한의사들은 다 알지만. 그래서 이런 에너지가 또 어떻게 우리 몸에 미치는지 이것도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자, 장시간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